구주화 후보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질 기호 6번 구주화 후보를 직접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주화 후보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기다만 들으시고 반드시 기호 6번 구주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기호 6번 구주화입니다. 네, 우리 구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부흥시킨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국가 세력 그리고 악성 노조로 인해서 산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구미를 반드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반도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자, 제가 여기를 오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 길거리 현수막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현수막을 보니까 지금은 이재명 1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현수막을 그렇게 쓰다 말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이재명 깜빵 갈 때다! 뭔 지금은 이재명입니까? 깜빵 갈 때지. 자, 제가 대통령으로 나온 주제는 원칙적으로는 통일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명도 자유통일당이고 북한의 2,500만에 굶어가는 주민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말하는 정치인 정당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에. 어차피 다 돈 퍼줄 거 아니냐, 북한에.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두 가지는 첫째,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두 번째,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후보도 없어요. 지금 못 들어보셨죠?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작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분이 누굽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당.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표에 도움이 안 되니 제발 나가달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됩니다. 저도 빨리 거기 출당하시고 어디로 오면 돼요? 자유통일당으로 빨리 입당하시면 됩니다. 왜 거기 싫다는 곳에 자꾸 거기에 남아 계시냐 이거죠.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는 자유통일당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망을 버려야 돼요.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밖에 없는 거. 왜 자꾸 희망이 없는 곳에 자꾸 있으려고 그러고 표를 주려고 합니까? 희망이 있는 곳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죠? 계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아니, 계엄으로 여러분 고통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아니, 계엄으로 왜 고통을 받죠? 3시간 만에 끝났는데? 아니, 계엄으로 누가 탱크에 깔렸습니까? 뭐 총에 맞았습니까? 총은 그 민주당의 안기령이가 들고 있던데요. 총은 특전사한테 뺏어가지고. 참나. 자,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비상계엄의 목적만큼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자,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네, 돌림 노래로 들립니다. 지금 문재인 이재명 계속 돌림 노래로 들리는데,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적국에다가 국가기밀을 몰래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그 사건에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건이 벌써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까먹으셨죠? 7년 됐어요. 7년. 7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저는 안 까먹습니다.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통일부한테 내놔라 했더니 못 내놓는데요.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국방상 통일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못 준다고.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죠. 1심, 2심 재판부 총 6명의 판사가 통일부에 직접 가서 USB를 봤습니다. 저도 같이 갔어요. 근데 저는 안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책을 옆에서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USB 책자가 두께가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큼 국가기밀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1심, 2심, 고등법원까지 전부 다 USB에 국가기밀이 들어있었고 그거를 김정은에게 빼돌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은 뭡니까? 뭐라고요? 간첩과 빨갱이, 간첩과 깜빵이 계속 또 돌린 노래로 들립니다.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사이트에 떴어요. 이게 곧 아마 여름까지는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로 보면은 뭔가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 것 같죠? 지금 대법원이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저것들 하는 짓 때문에. 자, 근데 반국가 세력은 문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깔렸는데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어디가 있죠? 네, 민노총이 여기가 간첩 집단입니다. 전교조가 간첩 집단이고요. 진보당이 간첩 집단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왜? 겁나서. 욕먹을까봐. 그렇게 할 거면은 물러가라 이겁니다. 할 말 못할 거면 작년 말에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석권호 아시죠?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북한 지령을 받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집회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 간부 2명도 징역 7년과 5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안 보이는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50마리? 100마리는 있는 거예요. 100마리는. 그러면 민주노총의 간첩이 3놈이 잡혔으면 거기 간부는 거의 대부분 다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사건에 의하면 북한에서 민주노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거 모르시네. 영업 1팀이래요. 영업 1팀. 그렇게 불러요. 그 지령문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는 민주노총이 1이야. 1. 첫 번째 1팀. 그리고 석권호를 지사장이라고 부른대요. 지사장. 그러니까는 민주노총 위원장 누구야? 저거는 바지사장이고 지금 깜빵에 가 있는 석권호가 민주노총의 대장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 전에 전교조 강원 지부장이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진보당 아시죠? 저게 무슨 진보당입니까? 진보당의 당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손 잡았죠? 그러면 민주당도 뭡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아니, 간첩하고 손잡은 게 간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한 명씩 간첩이 나왔으면 거기 조직도 이미 다 새빨갛게 물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정선거 대표공약 2가지, 사전선거 폐지, 그리고 전면 수개표 실시,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는요, 채용비리 아시죠? 채용비리가 수백 건이래요. 수백 건. 감사 결과 채용비리가 없었던 사건이 제로래요. 제로. 100% 다 채용비리. 100%. 그럼 그런 선관위가 투표비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표 조작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보나 마나죠. 여러분.
아니 도둑놈이 옆집만 털어요? 앞집도 털고 뒷집도 털고 다 털지. 자, 이 부정선거를 보면은 요즘은 이 봉인 스티커가 문제예요. 봉인 스티커 아시죠? 아니 봉인지면은 그 봉인지가 종이지자잖아요. 종이. 근데 요즘은 종이를 안 쓰고 스티커를 쫙 붙였다가 쫙 뜯어내요. 이게 봉인지가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봉인지를 뜯으면 그 개표함에 자국이 남는데요. 쫙 뜯으니까 막 글씨가 써 있어. 그래서 이게 봉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지난달에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의 공정함을 밝히겠다고 시연회를 했어요. 시연회. 거기서 봤더니 봉인 스티커를 쫙 뜯었는데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무 흔적이 없어. 그게 비잔류형 봉인 스티커래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투표함에 아무런 흔적이 없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잔류형 봉인 스티커라 봉인지 자체에 흔적이 남는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뜯으니까 봉인 스티커에 막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쓰지 못하고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봉인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 버리고 새 거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관외 사전투표지는 우편으로 오는 거 아시죠? 우편으로 와서 CCTV를 보니까 봉인지를 딱 띄고,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새벽에 가가지고 개표함을 열고 막 쏟아놓고 딱 닫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일 궁금했어. 도대체 이거를 뭘로 다시 붙이나. 그러니까 띄었던 거는 버리고 어디서 새 거를 갖다가 붙이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비잔류형 봉인 스티커는 완전히 이거는 선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띄어서 버리니까는 이거는 못 쓴다. 아, 그럼 새 거 붙였으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본 그 CCTV 안 봤을까요? 다 봤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봤어요. 겁먹을까봐, 겁먹고 욕먹을까봐, 공격당할까봐 무서워서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 겁먹을 정도면 때려치라 이겁니다. 때려쳐.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선거 후보로 7명의 남자들만 나왔습니다. 근데 7명 남자 중에 군대를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1명.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다 군대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남자는. 아니 근데 아니더라고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표 주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7명 후보 중에 군대 면제 받은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아니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나 혼자 지킵니까? 나라는? 4명이 누구냐? 군대 면제 받은 사람. 이재명, 황교안, 김문수, 그 다음 권영국. 이 4명은 군대 안 갔어요. 면제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왜 면제 받은 줄 아세요? 왜 면제 받았어요? 네? 뭐니까? 도둑놈. 돈 미꾸라지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다른 후보도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봤더니 골절 후유증이래요. 골절 후유증. 그 골절 후유증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랑 황교안 후보는 면제 사유가 똑같더라고요. 만성 담마진. 저는 처음 듣는 병명인데 담마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드러기래요. 두드러기. 두드러기 후유증으로 군대를 안 가셨습니다. 그 두 분들은. 여기 담마진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있으시구나. 아, 물론 있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거기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 대선판에는 항상 군대 문제 막 생겼던 거 알죠? 병역 문제.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병역 문제를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안 가서 다. 그러면 갔다 온 사람 또 있어요. 이준석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왜 제기를 안 할까요? 보니까 2등병으로 제대를 했어요. 2등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대를 2등병으로 했더라고요. 저 혼자 병장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라를 지킬 후보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보다 더 젊은 후보도 있어요. 누구죠?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젊습니까?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요, 정말. 이게 나이만 없고 얼굴만 안 보면은, 물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80대 같아요. 80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다 늙은 거 아닙니다. 나이가 60대 70대 돼도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사상과 건전한 그런 우리의 애국관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하기에는 젊은 나이일지 몰라도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까지 전부 젊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 다른 후보들 보면, 제가 대구에서 했던 연설들 한번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저런 후보들하고 같이 여기에 나왔나. 내가 정말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떤 후보는요, 전과 17번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전과 17번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통령에 나오나 봤더니 그게 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과 4범에다가 지금도 깜빵에 갈까 말까 뭐 다리 그냥 옴지락 달싹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니까 17범도 나오고 다음에는 아주 30범도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이 뭐 그쪽 사람들은 어대명이에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대 또 이재명이 되면 어차피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요. 또 제 예언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재판으로 분명히 대통령 자격 박탈됩니다. 자기들은 뭐 멈춘다고 하는데 그거 위헌이에요. 헌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에 안 됐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니까 올 가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